안녕하세요. 자바 웹개발 워크북의 엄정입니다. 6장 미니 MVC 프레임워크 만들기 설명하겠습니다. 6장의 목표는 스프링 MVC를 모방한 간단한 MVC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본격적으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배우기 전에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내부 구동 원리와 내부 구조를 이해하는 게 좋겠죠. 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번 장이. 그 프레임워크를 만들다 보면 당연히 설계할 때 기존에 이미 설계했을 때 성공한 그런 예가 있죠. 우린 그걸 디자인 패턴이라고 그러는데 이 디자인 패턴을 적용하는 방법과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프레임워크를 생성하다 보면 클래스 정보를 가지고 인스턴스를 임의적으로 생성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바로 리플렉션 API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플렉션 API 사용법도 익히게 될 것입니다. 애노테이션을 정의하고 사용하는 방법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6장 1절 프론트 컨트롤러의 도입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프론트 컨트롤러 도입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웹브라우저 요청이 들어오면 멤버리스트 서블릿, 즉 컨트롤러 역할을 수행하는 멤버리스트 서블릿 이런 것들이 요청을 받아서 모델과 뷰를 통해서 작업을 수행했죠. 뭐 어찌되었든 서블릿이 클라이언트 요청을 직접 받았단 말이죠. 자, 이런 컨트롤러들이 하는 일 중에서 공통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화면을 생성할 때는 JSP를 통해서 생성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JSP는 화면을 출력할 때 굉장히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이죠. 그리고 그렇죠. 여기에 컨트롤러에서 JSP로 실행을 위임할 때는 이렇게 request.get request dispatcher 해가지고 어느 JSP로 갈지 요청 배달자를 구한 다음에 그 요청 배달자에 대해서 리퀘스트와 리스판스 값을 넘겨주면서 실행을 위임하죠. include를 통해서. 자, include와 forward는 설명드렸어요. 그죠? include는 실행을 위임하고 실행이 끝나면 다시 돌아온다는 거. 자, 멤버리스트 서블릿은 화면을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JSP로 실행을 위임해야 되고, 그러나 멤버 애드 서블릿이나 멤버 딜릿 서블릿, 멤버 업데이트 서블릿은 작업을 수행한 후 목록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목록을 다시 요청하라고 send redirect 메소드를 호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컨트롤러 클래스들이 하는 일 중에서 공통으로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작업들이죠. 바로 6장 1절의 학습 목표가 뭐냐면 이런 컨트롤러들이 공통으로 하는 작업들, 뭐 JSP로 실행을 위임하는 작업이나 다른 페이지로 리다이렉트 시키는 코드라든가 아니면 add나 update처럼 클라이언트 쪽에서 값이 넘으면 그 파라미터 값을 가지고 밸류 오브젝트, 즉 값객체로 만들어서 DAO로 던져줘야 되겠죠. 이런 파라미터 값을 가지고 값객체로 만드는 이런 코드들, 이런 컨트롤러가 공통으로 하는 작업을 별도의 객체로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6.1에서의 목표입니다. 그럼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 걸 분리시켰으니까 이제 컨트롤러가 할 일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 대신 컨트롤러를 수행하기 전에 항상 이 공통 작업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웹브라우저와 컨트롤러 사이에 이 공통 작업을 끼워 넣어야 됩니다. 아이고, 화면이 잘못 정리됐네요. 그렇죠. 공통 작업을 끼워 넣어야 됩니다. 이때 이렇게 앞쪽에서 공통 작업을 수행하는 이 객체를 우리는 바로 프론트 컨트롤러라고 불러요. 얘도 컨트롤러 일종이에요. 단 앞쪽이 떼가지고 프론트 컨트롤러. 그럼 당연히 뒤쪽에 있는 건 뭡니까? 뒤쪽에 있는 거는 특정 페이지만을 위한 작업을 수행하니까 얘는 페이지 컨트롤러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프론트 컨트롤을 도입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페이지 컨트롤러의 코드가 간결해지죠. 왜냐하면 페이지 컨트롤러가 하는 일 중에 공통 작업들을 프론트 컨트롤러에게 위임했겠죠. 이전했죠. 작업을 이전했기 때문에. 페이지 컨트롤러의 코드가 간결해지고 페이지 컨트롤러는 이제 더 이상 서블릿일 필요가 없겠죠. 그죠? 왜냐면 요청을 받는 건 무조건 프론트 컨트롤러니까 웹브라우저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프론트 컨트롤러가 요청을 받아서 어느 페이지 컨트롤러가 처리할지 위임을 시킬 거니까 굳이 페이지 컨트롤러는 서블릿일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서블릿일 필요 없는 거, 그러니까 페이지 컨트롤러 일반 클래스로 만드는 것은 6장 2절에서 할 것입니다. 6장 2절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6장 1절의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먼저 프론트 컨트롤러 만들기를 할 겁니다. 즉, 웹브라우저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걸 프론트 컨트롤러가 받을 수 있도록 디스패처 서블릿이라는 클래스를 만들 거고요. 얘는 웹브라우저에서 들어오는 요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서블릿이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디스패처 서블릿은 페이지 컨트롤러를 실행하기 전에 공통 작업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페이지 컨트롤러로 요청을 바로 보내지 말고 무조건 디스패처 서블릿으로 보내야 되겠죠. 그러려면 웹브라우저도 요청을 할 때마다 뭔가 규칙이 있어야 돼요. 이 요청은 프론트 컨트롤러인 디스패처 서블릿으로 보내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요청에 대한 규칙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즉 URL 뒤에 .do라는 전미사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웹브라우저에서 요청할 때 URL 뒤에 .do를 붙이면 무조건 그 .do는 디스패처 서블릿이 처리하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존의 회원 목록 요청할 때는 이렇게 멤버 리스트 여기까지 했다면 .do를 붙이게 되면 이렇게 .do를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디스패처 서블릿 클래스를 만들 때도 위에 URL 매핑할 때 이렇게 wildcard.do 이렇게 뒤에 .do로 끝나는 URL은 이 디스패처 서블릿이 처리하라. 이렇게 URL 매핑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프론트 컨트롤러가 요청을 처리하는 과정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어떻게 해요? 웹브라우저에서 .do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됐죠? 그 요청을 디스패처 서블릿이 받고 디스패처 서블릿은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서블릿이 어떤 서블릿인지 request.getSubletPath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서블릿 패스를 알아냅니다. 이 서블릿 패스를 알아내면 뭐 예를 들어서 서블릿 패스가 member list.do다. 그렇다면 어떡합니까? 디스패처 서블릿은 그 member list.do 그 요청을 처리하는 member list 서블릿이라는 이 서블릿에게 실행을 위임하죠. 만약에 서블릿 패스가 member add.do라면 당연히 어떡합니까? member add 서블릿에게 실행을 위임하겠죠. 자, 페이지 컨트롤러. 이런 페이지 컨트롤러가 작업을 끝낸 다음에 자, 이제 JSP 어디로 어느 JSP로 가라라고 디스패치 서블릿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 알려주는 방법으로 어떠하냐? 이렇게 리퀘스트의 뷰 URL이라는 이름으로 어느 JSP로 가야 하는지 이렇게 정보를 남깁니다. 저장하는 거죠. 리퀘스트 객체에. 만약에 리다이렉트인 경우는 뷰 URL 이름으로 리다이렉트 콜론이라는 접도를 붙여서 리다이렉트 할 URL을 이렇게 남기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규칙을 정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스패치 서블릿은 바로 페이지 컨트롤러가 남겨둔 그 뷰 URL 정보를 가지고 그게 만약에 JSP로 가라는 명령이면 JSP로 보내버리고요. 이렇게 리퀘스트 디스패처를 통해서 인클루드를 호출함으로써 JSP로 실행을 위임하고요. 만약에 뷰 URL이 리다이렉트로 시작한 리다이렉트 콜론으로 시작하는 그런 거라면 이건 리다이렉트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send 리다이렉트로 호출함으로써 특정 뭡니까? 웹페이지로 다시 요청하라고 리다이렉트 처리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프론트 컨트롤러인 디스패처 서블릿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럼 6장 1절이 이런 식으로 이제 실습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6장 1절에서 디스패처 서블릿을 만들고 자, 기존에 작성했던 멤버 리스트 서블릿, 멤버 애드 서블릿, 멤버 업데이트 서블릿, 멤버 딜리트 서블릿들을 뭐로? 이 프론트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장 1절을 책을 보면서 실습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라고요? 여러분 동영상 강의는 어떻게 이제 들으시라고요? 이제 6장부터는 이제 수업을 듣기 전에, 그러니까 책을 보기 전에 먼저 동영상을 한번 보고, 지금 이 6장 1절에서 진행되는 게 바로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따라간 다음에 자, 그럼 6장 1절을 끝내고 난 다음에 한번 전체적으로 또 정리할 필요 있겠죠. 그럼 다시 한번 6장 1절 이 부분을 들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확실하게 저장이 될 거고, 그죠? 확실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6장 2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